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말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내가 정계를 은퇴하겠다. 어제 문재인 의원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초강수랄까요? 워낙 강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듣고 가야겠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문재인 의원의 성명, 그러니까 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여야가 같이 가서 열람을 하자. 네네. 그리고 만약 NLL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내가 아예 정치를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답변은 뭔가요? 글쎄요, 직접 포기라는 그 단어가 없었다 해가지고, 아마, 얄팍한 어떻게 배수준을 치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요. 얄팍한 배수진이다. 네, 아니, 정계 네. 은퇴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얄팍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얄팍하죠. 왜냐면은,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야당에 대한 압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당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근데 결론은 본인이나 아니면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발언 논란에서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어떻게 보면 자기 결백성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건 무책임한 행동이죠. 왜냐하면은 예? NLL 포기라는 말 자체는 없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영토의 그런 수의지 없이 NLL 사실상 포기 발언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NLL 무력화 발언도 수차례 한 거고요. NLL 무력화 발언, 포기 발언이 아니라 서해 평야 구역으로 그곳을 만들자라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안 되죠. 봐봐요. NLL이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 예? NLL은 바꿔야 한다. 음흠.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바꿔야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포기라는 발언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북방한계선이고 국민들이 그 부분이 지금 예? 서로 영토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하. 그 대통령으로서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민주당 측 그건 주장은 바꿔야 한다는 것이 서해 평화구역으로 바꿔서 안정적인 평화를 확보하자는 얘기지. 그것이 영토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다 읽어보면 안다. 누구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어디 말장난이죠. 봐봐요. 그게 평화지역이니 아니면 공동어로 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백령도하고 연평도 바로 위에 북방한계선 NLL 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쪽으로 북한에 주장하는 NLL 선이고요. 예. 그런데 그쪽이 주장하는 NLL 선과 그다음에 지금 NLL 선인 우리가 주장하는 NLL 선과 그 사이에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겠다고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영해에 평화지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그 폭이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포기다. 그것이 그러면요. NLL 건드리지 않고 공동 어로구역 만든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괜찮다라고 얘기해서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봐봐, NLL선 바로 밑에요. 예. 우리 백령도가 있고 연평도가 있어요. 그런데 백령도, 연평도 그 밑에 지역에다가 우리 영해 지역에다가 공동어로 구역을 만드는 경우가 이게 폭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문을 여야가 같이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북한 입장과 노무현 대통령 입장이 같았다는 게 드러날 거라고 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포기 취지가 분명히 그렇고요. 드러날 거다. 봐봐요. 공동어로 구역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해석 차이가 지금 틀리잖아요. 해석 차이가 지금 확연하게 틀리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국어 배운 사람하고 지금 한국에 국어 배운 사람하고 틀린 것처럼 지금 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기록원에 보관하는 부분하고 예. 그다음에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록물하고 예.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녹취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민들한테 전체를 예를 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그런 법적인 규정이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되죠. 예. 열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열람만 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당 측에서 5명, 야당 측에 5명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각기 1분 통신사 갔다 와가지고 각기 얘기가 틀릴 텐데. 논쟁이 끝이 안 날 거다. 그렇게 아무리 봐봤자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또
또 알겠습니다. 내용도 저기 국정원에 있는 그 기록물이나 아니면은 그 지금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기록물이라 내용이 똑같은데. 예, 지금 이런 문자가 하나 들어와가지고요. 제가 같이 질문을 좀 드리긴 해야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DMZ에다가 평화구역을 만들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틀리죠. 이것도 서해 평화구역과 같은 것 아니냐? 그럼 종북한 거냐? 뭐 이런 얘기. 그건 틀리죠. 왜냐면은 예. 지금 DMZ라는 것은 그 서로 간에 그 이 한계선에 대략 남쪽으로 2km, 그다음 북쪽으로 2km 해가지고 이 휴전선이 있는 거예요. 북방 한계선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도 반 내놓는 거고 이쪽도 반 내놓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평화지대에 맞는다는 거하고 이 부분하고는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 논쟁은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제가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만약 여야가 문재인 의원 주장처럼 국가기록원에 가서 열람을 했는데 네. 보니까 정말로 문 의원 발언이 사실이다. 문 의원 주장처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아니,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부분이 예. 3분의 2가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일단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꼼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논란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북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훼손이 되고 본인이 한 얘기가 있고 예. 또 자기가 그 준비위원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하려는 그런 꼼수지 이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예.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저희는 정치 꼼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응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같이 열람하자는 제안 자체를? 그건 모르죠. 그건 지도부의 뭐 생각이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 김태흠 대변인 생각하시기에는 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건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공개를 다 전부 할 수 있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예. 가능한데 민주당에 5명 들어가고 우리 쪽에 5명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간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문이 공개가 됐는데도 지금 국정원의 기록이 예.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 전문됐는데도 이 부분에 이 해석 차이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몇 명이 들어가면은 해결이 안 날 거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안 다시 나죠. 지금 되풀이하시는 겁니다. 날 국민 수가 전체 공개라면 모를까 여야 동수 열람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논란만 증폭시킬 수 있다. 라는 저는 생각. 그래서 응하지 않는 편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네네, 거예요.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의 입장 듣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새누리당 특위위원이시죠? 네네. 예. 근데 이 국정조사를 시작하려면 지금 양측의 특위위원부터 결정이 돼야 하는데 네네. 새누리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 의원을 특위의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셨어요. 네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김현 의원하고 진선미 의원은요. 김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하고 인권 유린에 거기에 참여했던 당사자고요.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직원한테 받은 내부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의혹을 확대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고발되어 있어요. 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예. 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고발되어 있는데요. 그 고발된 당사자들이 이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재척 사유가 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에 관련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내부의 치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NLL 논란의 장본인인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도 특위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왜 진선미, 김현 의원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문원 의원은 어디에 관련돼 있냐면요. 예. NLL에 관련돼 있어요. 예. NLL에 관련돼 있는데 그건 관련돼 있는 건 맞아요. NLL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국정조사 우리가 의혹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4개 되거든요. 예. 서로 합의 본 게요.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의혹, 이 4가지 범위 내에서의 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예. NLL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근데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NLL을 공개한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지금 공개했으니까 절차의 문제를 삼고 있으니까 그것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던데 받아들이실 수 없습니까? 그건 국정조사 합의 이후에 일어난 부분이고요. NLL은요.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든 뭘 하든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예. NLL이 사실 여부가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절차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그 본질이 맞냐 안 맞냐, 그거에 따른 대선 때 서로 공방하면서 예.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맞냐 안 맞냐 예. 하는 그 절차적인 문제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건 따로. 얼마 전에 저 시사자 퀴즈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NLL 문제에 대해서 뭐 은폐다 조작이다 의혹들이 많으니까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러자 뭐 이렇게 제안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예. 이왕이면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그 건까지 같이 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이것을 말이에요. 예. 서로 혼합해서 한다 그러면은요. 예. 이 물타기죠. 왜냐하면은 사안들이 틀리죠. 물타기가 된다. 왜냐하면 절대 받아들일 하나는 수 없다. 선거 개입 유무고요. 네. 선거 개입 유무고, 하나는 NLL 문제에 대해서 본질, 진위 여부와, 그런데 이 NLL 문제 기록물을 예. 공개하는 절차에 있어서 합당하냐 않느냐, 이 부분이 분류되어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안 나왔으니까 제가 반론을 드리자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국정원과 관련된 일이니까 기왕 국정조사하는 걸 같이 하자, 따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해서 하면 되겠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내용이 틀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용이 틀린 거 합쳐보세요. 예. 다른 색깔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만약 그러면 김현 진선미 의원이 계속해서 참여를 주장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이 부분은요. 예. 국회법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우리가 통 크게 받아들이고 뭐 이럴 사안이 아니라 국회법 13조 1항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재척과 회피해가지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 그 사안에 한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 전례가 있어요. 2008년도에 이 세국이 협상 국정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참여정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선정됐다가 예. 협상 관계자로서 재촉 사유에 해당 단계를 교체했고요.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있어요. 그런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란 입장. 네네.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네. 여기까지 입장 듣겠습니다. 김태흠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